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국편 책 내용 중에 묘고동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사주 명식에서 사절지, 사지동주, 묘고동주, 절신동주, 목욕동주, 이 부분은 사주 명식 통변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은 육친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관련된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 묘고동주는 이 묘고, 그러니까 화개살이 되겠죠. 12신살에서는 화개살이고 12포태법에서는 묘고다 또는 임묘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묘고로 작용을 하는지 고지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술충리, 이 묘고가 고지로 작용을 한다면 길한 성분이지만 묘고로 작용을 한다면 해당 육친에 신상 이변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사주 전체에 묘고동주 천간이 있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천간이 자기가 앉은 지지에 묘고에 해당하면 동주묘라고 하는데, 또는 묘고동주라고 하는데, 병술, 정축, 여기서 보면은 술토의 병화가 묘고이죠. 또 축토의 정화가 묘고이고 술토의 무토가 묘고이고 축토의 기토가 묘고이고, 그 다음 진토의 임수가 묘고이고 미토의 계수가 묘고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약한 성분은 무엇이냐면 술토와 축토, 무술과 기축, 이것은 묘고동주이면서도 자기 앉은 자리 록 근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다만 앉은 자리, 이 묘고가 고지로 작용하는지 묘지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축일주 같은 경우 무속인들 또는 종교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는 무술일지도 그렇고, 이러한 묘고동주 일주들은 종교업 관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정축일주, 무술일주, 기축일주, 그 다음 임진, 이 부분은 묘고동주 역할이 제일 흉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 개미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이 재물복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좀 깨끗한 편에 해당이 된다. 왜 그러냐면 병술은 병술 백호이고 이 정축 백호이고 무술 개강이고 이 부분이 있는데, 개미는 순수하다. 그런데 이 임진은 임진 괴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주에서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래서 이 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병술 일주인데 이 병화가 진시에 태어나면 임진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병술일주에 임진시를 만나면 천충지충이 된다. 그런데 이 병술도 묘고이고 임진도 묘고동주다. 똑같은 묘고동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자라면 임진은 자식이 되는데 임수가 자식이다. 그런데 둘이 충살이 발동이 되면서 둘 다 백호살, 백항살이 충돌을 한다. 그런데 이 진술충은 귀인이 응하지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귀인이 응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구제신이 없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그 속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오히려 전하 유복의 기회를 잡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병술백호와 임진괴강이 천충지충으로 충돌이 되면 병화가 죽느냐 임수가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일이 자식 낳고 난 이후부터 있게 된다. 만약에 여자가 병술 일주였었다면 이 남편이 임수가 되는데 임수 남편과 이 병화 여자가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아서 진토는 이 병화의 부성인묘고이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치열하게 둘이 싸운다. 그래서 부부 이별수가 많게 된다. 왜냐하면 임진괴강에 호랍이 과부살을 만들어줘야 하는 병술백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처럼 작용이 된다. 그래서 특히 내 사주에서 병술이나 임진이나 기축 뭐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연월일시에 어디에 있었고 육친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되겠다 그래요. 천간이 좌자지지의 묘고에 해당하면 이것을 동주묘라고 하는데 병술정축, 무술기축, 임진개미 이 6개 주가 있다 그래요. 묘고일주는 대체로 어빈이 많은 일주에 해당하는데 이 숫자가 사주 명식에 많을수록 어빈이 더욱더 가중이 된다. 사주 명식에 일주가 예를 들어서 무술일주이고 그 다음에 뭐 연주나 월주나 시주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 묘고동주가 많을수록 업장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체로 어빈이 많은 일주에 해당하는데, 또한 묘고에 자한 육친 역시도 어빈이 많으므로 배품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인색한 성향으로 배품의 공덕이 적은 편이다. 묘고충은 땅을 갈아엎는 부흥충이므로 친구충을 부흥충이라고 그런다. 이 부흥자가 친구 부흥, 법 부흥이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상징하는 글자가 이 부흥인데 그래서 이 부흥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묘고는 진술충미에 있다. 진술충미는 진술은 무토가 로군이고 그래서 친구이고 충미는 기토가 로군처이고 그래서 충미가 친구이고 그래서 진술충미는 다 같은 토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흥충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태산이 무너지는 현상이
되는 것이 이붕충, 사묘고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괜찮다 말하는 여인들도 있으나 신약하면서 묘고에 착근하고 있는 경우 대흉하다. 그러나 신강하다면 자신은 무사하겠지만 육친의 신상 이변수는 피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육친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만약 신강사주라면 묘지에서 나와야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으므로 계고시키는 인연이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일주에 해당이 돼서 일주가 묘고동주이고 신강한 사주라면 내 자신이 묘지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술토를 계고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술토를 계고시키는 것은 용띠에 태어난 사람과 인연이다. 즉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병술일주가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임진시에 태어나게 되는데, 진토를 만나면 그래서 천충지충이 되고, 이 사주 명식 원국에 사화나 오화가 있고 또 다른 병화나 정화가 있었다면 신강한 사주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해도 인목이나 묘목이 있었다면 신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술토의 묘고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묘고를 이것을 개고다. 이것을 묘고를 연다. 묘지를 열어 제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임진이 사주에 없었을 때, 이미 사주 명시공국에 이임진시에 태어나서 있었다면 이미 계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것이 이임진이 없었을 때는 용띠나, 그러니까 진토해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일지, 상대방 일지가 진토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고시키는 인연을 쓴다. 모든 이 병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축도 계고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토 또는 이 축토라면 미토가 되겠고, 임수일간으로 일지진토에서 수기가 많다면 여기에서는 술토를 또 인연을 하고, 개미일주가 신강하다면 이때는 계고시키는 축토를 인연을 하는데, 이미 여기에서는 개미일주라면 일지가 미토이기 때문에 축토, 예를 들어서 을축, 정축, 기축, 신축, 이 부분이 될 텐데 이 일지 축토를 만나는 것은 불미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연지에서만 미토가 가능하다. 이 사주에서 보면은 묘하게 해수일주가 사화를 인연을 해서 만나는 경우 부부간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요. 또는 일지사화이고 해수일지를 만나는 경우도 또한 많더라. 아주 묘한 관계로 구성이 되어서 일지충이 되는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 그래요. 필자 이 부부간들 이렇게 사주를 감명을 하다 보면. 그런데 문제가 일지충이 되기 때문에 될 듯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해사충은 긁어부스럼 충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정이 점점 없어져서
각방 쓰고 사는 형태로 부부 간의 화합을 기대해서 나이 60이 넘어서도 소주 한 병에 삼겹살을 구워서 히히호호 하하 깔깔대면서 온 가족이 먹는 이러한 기쁨들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왜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지를 충하는 그러한 인연을 만나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인연이, 부부정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목욕동주, 도화살이 문제를 일으키고 색정살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러한 부분은 거의 나이 40대 이상 50대가 되면 헤어지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지를 충하는 그 반대편 일지를 가진 상대방과는 인연을 안 하는 것이 대체로 좋은 편이다 그래요. 일주에서도 임진일이나 경진일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술일주라면, 임진일이나 경진일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인연법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계고시키는 인연을 만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일지 대 일지의 충살은 좋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풀고 가야 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신약하다면, 신약한 사주에서는 계고시키는 인연을 만났다면 매우 흉하여 몇 배가 더 흉하다 그래요. 신약하면서 계고시키는 인연을 만났다면 전생 악연을 현생에 만나 고통과 장애가 많은 삶을 살며 불구가 되는 일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충을 한다 하는 그것은 항상 반대편 세력이다. 즉, 지구가 있었을 때 여기가 자수라면 나의 반대편은 오하다. 또는 여기가 묘목이라면 여기는 유금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글을 쓰는 것은 이렇게 쓰지만 원래 자수의 방향은 요 위에다 그래요.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수 방향은 이 위에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로 해당이 된다. 그러나 명리에서 쓰기 편하게, 알기 쉽게, 그래서 이 부분이 북극이 되는데, 이 위에 쪽이, 이쪽은 남극이고 여기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다, 그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춥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항상 반대편의 세력이다. 여기에서 축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미토, 인목이다 그러면 이 자리 신금. 그래서 충이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내 일지가 묘목이고 상대방 일지가 유금이라면 이 속성이, 이 묘목, 그러니까 정동이다 그래요. 이것을 정동의 속성과 유금은 서방이다. 그래서 정서방의 속성. 그래서 속성 차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요. 즉, 이쪽은 점점 화기로 나가면서 팽창하는 성분이고,
이쪽 유금은 점점 수기로 행하면서 수축, 수렴을 하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단단하게 응축시키는 성분이고, 이 묘목은 확 열어 제치는 성분이다. 그래서 똑같은 씨앗으로 배추 씨앗을 뿌렸다 해도 이 묘월에 배추 씨앗을 뿌려서 배추가 되면 봄 배추라 그래서 잎사구가 활짝 벌어진다. 확 열어 제친다. 이러한 속성이고, 이쪽 유금의 속성은 쫙 차곡차곡 갖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모으는 속성이다. 수련 결집 성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팽창 열어젖히는 성분의 남자라면, 남자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친구들 좋아하고 누구 만나기를 좋아하고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성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 유금은 여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끌어 모으고 안고 전략하고 모으기만 하려 하는 내일에 대한 염려, 대비, 이것이 되고, 이 남자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이 즐거우면 되는 거 아냐? 이러한 속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는 팽창 성분이고 하나는 수렴 성분이기 때문에 잘 맞아서 화합이 될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예를 든다면 이 남자의 성격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다 해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반찬을 넣고 밥상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신선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팽창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끼고 전략한 거, 어제 먹었던 반찬 또는 그저께 먹었던 반찬, 이 반찬을 안 먹고 계속 저장을 해놓으면 잘못되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볍고 간단하게 조촐하게 작게 해나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격이 이미 틀리다, 다르다 그래요. 전혀. 예를 들어서 옷을 사 입고 한다고 그래도 이쪽은 팽창 성분이기 때문에 잔뜩 사서 저장을 해놓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산다 그래요. 그래서 성격이 정반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여자는 내일에 대한 희망, 근심, 걱정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 그래요. 생명보험이든지 건강보험이든지 이쪽에 해당이 되고, 이쪽 남자는 보험은 들어서 뭐해? 우선 지금 현재 먹고 살고 편하고 오늘이 기분 좋으면 되지. 금방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크게 돈이 될 수 있는 증권 이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똑같은 금융 상품이지만 이것은 단기전이고 증권은 단기전이고 보험은 장기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 넣은 거 다 계약 해지시켜서 증권을 하자 하는 이성분이 된다. 이 여자는 무슨 소리냐. 나이 먹어서 노후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충이다 그래요. 부부간의 충이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쪽 양기의 속성이면 비슷한 속성, 또 여자도 비슷한 자기와의 속성, 그래서 이것을
이 우주 삼라만상은 끼리끼리 동종의 법칙으로 인연법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기질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살면은 서로가 처음에는 아유 대단히 살림도 잘하고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과 저밖에는 모르는 여자구나. 이렇게 되어서 소외돼 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자를 왕따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남자는 폭력을 쓰게 된다. 거친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서로가 서로를 쳐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은 끼리끼리 동종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 상류층에 살아가는 사람은 상류층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서민층 사람들은 서민층 사람들만 만난다. 서민층 사람이 상류층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옛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동종의 법칙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한 사주가 동종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전생 악연을 현생에 만나 고통과 장애가 많은 삶을 살며 때로는 불구가 되는 일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주도 필자가 그 오랜 감명의 핵심 이 부분을 보면 여자 진토일주 여자 진토가 이것은 임수라면 절대적으로 신강했을 때는 계고가 될지언정 신약하면 술토를 만나면 신약한 사주가 술토를 임술개강이 술토 신약한 사주인데도 예를 들어서 병수를 만나거나 무수를 만나거나 하면은 반드시 인생 중반에 이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그렇지는 않더라. 인생 중반에 자궁을 드러낸다. 또는 유방암이다. 또는 간암이다.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가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자궁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요. 그리고 또는 간암에 걸려서 그래서 매사 감사하고 살아라.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의학이 발달해서 간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일찍 발견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900년도에 사람이었다면 거의 다 단명으로 떨어져서 다 죽더라. 그런데 허구 많은 일지들 중에서 임진 일주로 태어나서 12개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술토를 만났느냐. 그래서 여자 임진 일주가 남편이 뭐죠 갑술 일주이거나 병술 일주이거나 무술 일주이거나 또는 경술 일주이거나 또는 임술 일주이거나 꼭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 이것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참으로 희한하더라.
만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이 일찍 질병의 고통을 받거나 일찍 몸이 아파서 단명해서 사망하거나 하는 묘한 전생 인연의 그 부분을 숨겨져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전생 악연을 현생에 만나서 고통과 장애가 많은 삶을 살며 불구가 되는 일도 있다. 묘고동주의 육주 중 정축과 계미는 자고에 착근하지 못하는 일주로, 특히 여명의 경우 자식 신상 이병수를 상징하며 여기에서 정축과 계미, 자고에 착근하지 못하는 일주로 신약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경우 자식 신상 이변수를 상징하며 배우자의 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는 남편이 비명 행사하는 수도 있더라 그래요. 특히 정축백호와 개미 일주가 신약하다면 어느 날 남편이 비명 행사하거나 내가 사망하거나, 그래서 신강해야 한다. 기축일과 개미일은 백호살과 괴강살은 아니지만 묘고충의 대세운의 백호, 괴강 또는 귀문관살에 해당하므로 신약 명식은 피해가 크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축일은 일지 통근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또한 묘고의 글자가 허자인 경우에도 형충이 될 때가 있는데 흉액이 발생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강의를 하면서 허자로 진술충리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요. 얼마든지 들어온다. 진술충리가 들어와서 한 글자가 있었다. 이 진술충리 중에. 그러면 이 부분이 충살, 형충, 사묘고충이 될 때 매우 흉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흉액이 발생함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자 글자들, 그 글자들 역시도 살아있는 글자로 형충, 회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요. 그 글자가 변화하는 거. 그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글자로 들어와서 형충파에 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래요. 허자가 들어와서 시신이었다면. 그래서 천간이 허약하여 묘고에 착근할 경우 여병 병술일주가 임진운을 만났다면 백호살과 괴강살이 천충지충을 하므로 투출된 육친천간이 개고된 천간 글자와 합거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사묘고충에 해당하는 육친의 건강, 수명, 장애, 질병, 사묘고충에 해당하는 그 천간의 육친, 그 부분을 꼭 살펴라. 그래서 가령 병술일주 남자가 임진시를 만나 임수가 용신이 되었다면, 무수를 만났다면 자식과 직업, 자식이 흉사하거나 남편이 흉사하거나 아주 지지고 볶고 다 엎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신이 급동한다면 흉액가중이며 희신이 급동하는 것은 무난하다. 가령 유진합으로 무토가 통군처를 상실하던 중에 유진합이 풀리면 무토의 통군처가 회복되는데, 무토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희신이라면 좋겠지만 기신이라면 또 매우 흉하다. 그래서 아까 서두의 모든 부분을 이미
여기에서는 글로 써졌지만 다 이 얘기를 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또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다시 한번 책으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모든 부분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이렇게 묘고동주한 일주라면 이 묘고동주는 화개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한다면 직업적으로는 끌어모으는 형상이다. 나이가 먹어서 거의 80대 선 묘지에 있는 그러한 성분이다. 그래서 신살론의 화개살 성분, 포태법의 묘고 성분, 꼭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이 사람들이 꼭 고물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껏, 고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끌어모으는 상이 되기 때문에 고물상, 고전, 국문학, 사회계열, 종교업, 작가, 장례업, 수집가, 그리고 글 쓰는 사람, 이 사람도 많다 그래요. 구두쇠는 10년을 벌어서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무술일주 남명은 남자나 여자나 재물을 탐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 탐한다는 것은 호색, 색정 이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한 여자가 무술일주였었는데, 무술일주 여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8명을 낳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을 많이 낳았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하도 호색을 하고 색정을 좋아해서 그 남편의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울까봐 그 남자 바람을 못 피우게 하려고 밤마다 괴롭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참 웃고 말았는데, 이처럼 호색과 색정 모든 것에 욕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어느 부분으로 승화를 시켰느냐. 공부로 승화를 시켰다면 공부를 잘할 것이요. 호색, 색정으로 승화를 시켰다면 그쪽이 될 것이요. 돈, 재물 모으기를 이것으로 발현을 시켰다면 돈에 집착할 것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묘고동주 일주는 간혹 양자나 대릴사이가 가는 사람도 있고, 여명은 자식을 잃는 수가 있으며 대체로 혼자 똑똑한 척 설치다 복을 깨뜨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축일주와 임진일주 여명은 부부 이별 사별하는 경우가 많고, 부군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으며 부부 인연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월일주 재성천간이 묘고동주이라면 부친 선망, 재물 손실, 부부 이별 사별하기 쉽고, 남명 또한 득자 후에 처와 이별하거나 사별하기가 쉽고, 여명 또한 결혼 후에 부친과 생리사별이 따른다. 월주, 일주라고 그래서 월주나 일주, 재성천간이 묘고동주를 했다면 이것은 나의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형제,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여명의 관성이 묘고동주라면 남편과 상극하고 분리를 뜻함으로 각거하거나 주말부부, 원말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별사별하기 쉬우며 남자가 관성이 묘고동주라면 아들 키우기가 어렵다. 인수가 묘고동주에 있다면 어머니가 단명하거나 어머니와 사별하고 학업 중단이나 문제가 있고 그러나 사주 명식이 양호하다면 외국으로 유학 가고 전학을 자주 한다거나 주택 이사를 자주 하게 된다. 특히 인성이 묘고 동주인데 재성과 동주했다면 부모의 싸움이 그치지를 않고 고부갈등과 결혼 후 어머니에게 상해, 질병, 분리가 따른다. 자, 다시 인성이 재성에 동주를 했고 그 재성이 묘고라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고부 갈등과 결혼 후 어머니에게 문제가 따르고 아버지와 어머니 싸움이 그치지 않고 문제가 있게 된다. 여자가 식상이 묘고에 동주했다면 아들이었거나 병약하거나 키우기가 버겁고 또는 일찍 단명할 수 있는 자식이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식상이 묘고동주라면 유방암, 자궁암, 생식기 질병을 반드시 살펴라 그래요. 그리고 비급이 묘고동주에 있다면 형제 자매와 상극하고 쟁투, 질병, 상해, 생리사별, 일찍 단명하는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자,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먼저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병술연이 묘고동주, 경자월이 사신동주. 그래서 이처럼 모든 간지들을 외워야 된다 그래요. 개해 일주로 태어나서 음착살에 해당이 되는 이 개수가 모친의 신상, 이별, 일직, 사별수가 나타나는 모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사, 시에 태어나서 정사, 고란살에 정사가 음착살이다. 그러면 사주에서 이 병화가 묘고동주, 경금이 사신동주, 그래서 경금과 병화에 해당되는 육친을 찾아야 된다.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그리고 이 정화는 편재이기 때문에 정화가 아버지가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요. 연간의 병화가 왔기 때문에 정제이지만 이 병화가 아버지다. 아버지가 묘고동주를 해서 일찍 단명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병술로 왔고 어머니는 경자로 왔는데 이 경금에서 보면은 병정이 있고 또 이 병화에서 보면은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부부 이별을 하고 서로 간에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생해 주는 이사화, 그런데 해사충에 깨어져서 사화는 자기의 록군처가 되어주지 않고 해사충으로 당주가 아버지의 록군처를 깨어버렸다. 그러면 오로지 술토에 착근하는 병정이 되는데
이 사람 남자의 재물 또한 내가 스스로 내 발등 깨부셨다. 천여자 병술이 만나서 술해 천문을 이루었고, 그런데 이 병화와 해사충을 해서 녹군처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부부 신상 이변수가 있고 시상 정화 편제를 만난다면 그 여자 또한 해사충으로 깨서 녹군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된다. 대해 일주로 태어나서 오호라 통제라 급신이지요. 너의 목적과 사명은 목기를 키우는 것이 사명인데 키워야 할 인생 무대가 없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인생 후반에 정사시를 만나서 해수의 천충지충으로 맞아 죽는 정사를 만났다. 만약에 이 병화를 잘 구스르고 달래고 해서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찍 조혼을 하게 된다. 연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를 내치고 이 정화는 이 여자를 만난다면 이 계수 입장에서는 천충지충으로 또한 부부해로 못하고 인생사 많은 고락이 있게 된다. 요 계수에서 보니까 술토는 관성창고이고 재물창고다. 그러면 이 병술이 있었을 때는 금융권, 은행권에서 근무하기가 쉽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사 여자를 만나면 이 정사 여자는 사화를 만났고 허리 부러진 뱀이 되는데 천충지충으로 불을 끄기 때문에 금융권, 은행권에서 옷을 벗고 나오고 난 이후부터 대폐제해서 인생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모친 단명, 붙인 단명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나타나서 가게 될지는 이 아버지와 계수가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워온 자식 같은 형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인 경금 역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자월에 태어나서 계수가 투출이 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먹장 같은 우방 눈이 쏟아지는 그러한 형태이다. 그래서 상당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금 어머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인연이 썩 좋은 것이 아닌데 제일 흉한 것은 이 시주 정사가 개를 만나서 맞아 죽으려고 지가 들어온 것이지 내가 패대기 쳐서 망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정사 이 여자를 만나면 지가 맞아 죽고 패망하기 위해서 이 남자한테 꼬리치고 덤벼든 것이 된다. 그러면 전생에서 이 사람의 후처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은 마저 죽을 만한 짓거리를 하고 이 현생에서 그것을 풀고 가기 위해서 이 사주를 이렇게 형성을 시켰다 그래요. 자, 읽어보시면 연주병술이 최고의 길신이다. 술중무토로 재수하고 병화로 조우함으로 조상의 덕이 크다. 그러나 목기가 없어서 수설 생활을 못하는 급신이지로 일찍 양친 부모 사별하며 흉사한 부친의 형제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때 양친 부모가 일찍 부부 이별을 했다면 일찍 흉사당해서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이별도 자기 생명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부 이별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부치는 묘신동주이며 백호살과 묘신작용이므로 단명하게 되고, 경금모친 또한 사신작용으로 단명하게 되고, 부친이 연주에 있으므로 일찍 단명하게 되는데, 당주가 태어난 후 15살에 부친과 사별하게 되는데 8세, 8살 신축대운 계사년 부친과 사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갑오년 천충지충과 사신발동으로 모친과 사별하고 천하고화가 되었다. 월주공망으로 부모가 없는 것이니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모가 일찍 헤어져서 가버리고 고아를 일찍 만들었다면 부모는 살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재물궁을 재난풍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고난을 스스로 당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월주공망으로 부모가 없는 것이니 어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모가 사망하고 인덕이 없는 삶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병화는 처성이며 사술 중에 무토는 자식이 되는데, 술중 무토 자식이 인묘이고 사중 무토 자식은 해사충에 계고되어 날아가는 무토이므로 반드시 이 사주에서는 한 자식 가슴에 무덤을 쓰게 된다. 또는 이때 이러한 사람은 낙태를 권한다 그래요. 키우다가 사망하는 것보다 낙태되는 것이 낫다. 그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아기 때, 뭐 서너 살 때, 한 3살 때 예쁘다고 어화 둥둥둥둥 하면서 공중에다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왜 그러다가 내비쳐서 애기 병신 만들어서 죽인 사람 저번에 있었죠. 이러한 식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실족사로 죽고, 또는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높은 데서 그냥 밑으로 주르르하니 굴러 내려가서 오는 차를 들이받아버리고, 이러한 형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미리서 가슴은 아프지만 낙태를 시키는 것이 자식이 크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주는 한 자식을 낳았으나 곧 죽고 말았으며 반드시 죽도록 이미 되어 있다, 사주에서 구성이. 그 이후 무자식이 되었고, 그러나 재물은 넉넉한 삶을 살았다.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으로 인해 그 재물을 다 쓰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난하거나 자식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데 당주는 2가지 복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병화철을 끝까지 의지하고 산다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바람 피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인생 쪽박 찬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국도로도 갈 수도 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만약 본처인 병화와 이별하고 후처인 정화를 만났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헤어지고 재난풍파 속으로 들어가는데, 회사중에 화기의 뿌리가 뽑혀서이다. 그리고 천충, 지충이 되어서이다. 그리고 대운이 동남방으로 길하여 처와의 사이는 좋았으며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고, 초대운에는 신축대운이 너무 흉해서 아버지, 어머니 다 잘못되고, 이민대운부터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일생이
초년 대우는 15살까지 어려웠지만 15세 이후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대운이 좋았고, 그리고 첫 번째 만난 그 처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연의 끈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도 뭐 그렇게 크게 잘 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누구한테 돈 빌려서 뭐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넉넉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묘신동주를 공부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